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럽 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이 기대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유럽 각국이 그리스 지원에 대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 오른 11,190.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재정위기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4%,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5%씩 올랐습니다. 채권단이 하이닉스 매각의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본입찰 일정을 2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완료 시점도 내년 1월 초로 수년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나 막걸리, 재생타이어 등의 사업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장, 우리장을 정리하고 오늘의 실전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입니다.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장 우리 국내 증시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 올랐고요. 83포인트 하루 만에 뛰어 올랐는데 역대 네 번째의 상승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전일장 정리해보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순매수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던 업종이겠죠. 조선업종,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의 매수 상당폭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80억 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2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주, 그동안의 금융주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로 상당폭 상위 매수에 랭크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금융업종에 대한 시각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일단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좀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폭 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 시장은 5.02% 상승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1735.72포인트에 좀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은 참 오랜만에 순매수에 좀 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때 한 400억 정도,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매도폭을 상당히 좀 늘려가면서 일단은 매수폭을 줄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장 막판 투신권의 매도가 매수 전환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21억, 그러니까 지금 3,221억 정도 순매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시초가 장 개시 이후에 일단은 낙폭을 상승폭을 상당폭 늘려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1시 반 정도에 일단은 물량 타기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가운데 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이겠죠. 조선이나 은행, 특히 이제 조선, 삼성중공업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위기, 그러니까 유럽 위기에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업종이겠죠. 조선이라든지 은행, 그 업종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임으로써 상승폭도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주도 종목이 지금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뿐만 아니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남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어저께 22원 정도 급락을 좀 보였는데, 환율이 급락한 측면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환율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고 또 매도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저희 초반에 같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코스닥이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종목을 사 담았는지 그리고 코스닥 전일장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꼭 코스피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시장이 안정될 경우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좀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5.83% 상승을 했습니다. 433.41포인트 좀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지금 모처럼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261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순매수에서 한 마이너스 139억 정도, 그러니까 139억 정도 좀 매도를 했다.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관련 뭐 시젠이라든지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탄력이 더 붙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집중해봐야 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하락을 할 당시에서도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 이제 셀트리온, 그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았던 종목들로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붙었던 거지만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집이 꾸준한 종목들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수급 동향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지금 80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겠죠. 서울반도체 50억, 차바이오엔, 그다음에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상당폭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 반전에 좀 동조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에 대해서 순매수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8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뭐 장이 떨어지나 오르나 지속적으로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기관의 매물이, 기관의 매도 출회,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없다면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업적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순매수 한 23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M OLED에 대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ICD 한 21억 정도 순매수, 그다음에 지금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한 19억 정도의 매수 유입이 되면서 어제 시장을 상당히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간밤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급등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런 5% 넘는 그런 급등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은 그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어떤 상승폭은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유럽 증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전일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커버드 펀드 매입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과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떤 유로존 공조 기대감이 장 초반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서 부양 체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해서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금융주가 시장을 상당히 크게 큰 상승세로 이끄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 출발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키면서 이틀 연속 상승 그리고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 이전에는 계속해서 가능성만 나왔지만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리 같은 경우 그리스 의회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의 지원금을 받는데 필요한 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표결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이달 안으로 지원 계획을 승인하고 6차분인 그리스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그 어떤 금융주뿐만 아니라 광산주, 자동차주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의회가 그 어제 진행했던 추가 긴축 이행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부동산 특별세 부분을 승인을 했습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목표치보다 20억 유로 정도 적다는 이유로 실사단이 실사를 중단하고 난 뒤에 그리스 정부가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축 이행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아졌고요. 하루 이틀 내에 트로이카 팀의 실사도 현재 지금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의회 법안 포결에서 297명이 투표에 참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찬성 155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울러 유럽 재정안전기금 확충안도 승인을 했고요. 다음 달 6차 구제금융자금 집행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였다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어떤 커버드 본드 이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럽연합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내 국가들의 국채 매입 등을 전담하는 배드뱅크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형태의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서 유럽은행들이 жил머지고 있는 재정위기 국가의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위기에 몰린 유럽은행들과 재정위기 국가들을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공적 자금을 유럽은행들의 투입을 하겠다는 의도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로부터 부실 유가증권을 사들여서 어떤 처리를 했던 미국의 부실 채권 정리기구와 기능, 목적이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은행들이 부실 우려가 있는 보유 국채를 배드뱅크에 넘기고요. 그래서 배드뱅크는 마찬가지로 이런 발행한 채권을 사고 이 채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로존 국채를요, 배드뱅크에 맡기고 배드뱅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서 이 채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기면서 자금 조달, 단기 채권이란지 장기 채권을 어떻게 지원받는 방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어떤 파산, 개인 회사과 어떤 파산과 연결된 어떤 자산 유동과 관리해서 페이퍼 컴퍼니 그런 기능과 조금 유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설립안이 추진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조달비용 하락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국채를 짊어진 유럽은행들은 이런 국채를 배드뱅크에 매각을 하면서 어떤 삼각채권 부실화에 대한 그 우려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부실에 대한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은행 정상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는 가능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확정안이 나오면서 어떤 이제는 실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실시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만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미국 증시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급등 출발을 했는데, 유럽과 마찬가지로 커버드 본드 매입에 의해서 배드뱅크 설립 추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그 유럽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2% 넘는 급등 출발을 보여줬고요. 오늘 발표된 그 주택 지표란지 그리고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 부진이 계속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300포인트 넘는 상승세를 보이던 그 미국 다우 지수가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됐었지만 장막판에 크게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20포인트까지 급등을 보이던 그 미국 증시 다우 산업지수가 160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146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승폭을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보다는 어저께 미국 증시에서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부분이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17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7개 회원국이 민간 채권자들의 상각 분담 규모 확대를 조건으로 내거래한다는 주장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자금 소유 규모가 2개월 전 민간 투자자들과 협상을 이끌었을 때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도 마찬가지로 좀 증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현재 그 시장에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로존에 대한 그 어떤 민간 부담 몫을 놓고 다시 한번 유로존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시장 막판에 좀 악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그 유럽 증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쨌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온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유로존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같이 어제 뭐 우리 코스피 지수가 5% 급등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단기 변동성을 봐야 되고요. 어제 그런 변동성에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개장 전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 리포트부터 만나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전일 반등이 지난주 후반 이후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 모자라지만 나름 의미 있는 반등 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가장 크게 위축됐었던 금융주들이 이번 반등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대책들을 통한 시장 분위기 반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에 유럽 사태가 진전을 보이면 글로벌 정책 공조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전일 국내 증시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후폭풍이 오늘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의 하락과 현물 매수 주체의 지속만 확인된다면 예상 외의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과거 사례를 통해 추세 반전이 확인돼도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기술적 반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가 현재 200주 지수 이평선에서 매매 공방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200주 지수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716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스 국가 부채 문제와 이로 인했던 유로존 주요국 은행 관련 위험이 유로존 국가들의 이기심에 기반한 정치적 무능력과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결정권,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불황 요소와 서로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한국의 협소한 외환시장과 용이한 외화 유출입 허용으로 인한 과장된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었지만, 어제 대폭 상승으로 불안 심리가 안정을 찾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가야 하더라도 정황상 2011년 코스피 저점은 1600포인트 중반에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럽과 미국 관련 대외 변수의 극단적인 악화가 아니라면 지수와 심리의 저점은 지난 26일 날 거의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2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과 유로존 관련 변수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온 것을 고려했을 때 지난 26일 날 일부 투매 성격의 매도는 1700포인트라는 숫자 자체에 민감해진 상황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망 매물이지만, 또한 악성 매물 소화로 볼 수가 있고, 지난 8월달 이후 기관과 개인이 코스피에서 동시에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인 거래일은 9월 1일 하루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순환 매수 형태로 국내 유동성이 유입되었다는 점은 이번 조정의 바닥이 매수 심리 실종과 패닉에 따른 대규모 매도 물량 소화 이후에 형성되기보다는 대외 변수에 따른 영향력에 대응하면서 국내 유동성의 꾸준한 유입으로 점차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유로존 문제는 물리적 시간과 구조를 고려했을 때 10월달 중순 무렵 그리스 디폴트 여부를 비롯해서 구제금융 방식
방식, 유로존 은행 재정 확충 등에 대한 재반 사학에 대한 구도적인 해법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 방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갈 국면보다는 오히려 주식 보유 기간을 조금씩 늘려야 할 국면이라고 보고 있으며 1700포인트라는 숫자의 붕괴에 따른 일부 투매에 의한 하락은 빠르게 회복된 이후 다시 1700포인트와 1800포인트가 지지선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투매로 인한 하락이 두려움과 일부 공포심을 조성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대외 악재로 쌓인 스트레스도 일부 해소시켜주고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2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에서 5% 급등세, 16개월째 상승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유럽 문제였습니다. 그리스 사태를 놓고 유럽 주요국 간에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썩 탐탁치 않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독일이 그리스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의회에서는 이번 추가 긴축안 그리고 부동산세 특별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폭을 더 확대시키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투자손자병법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해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분석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언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먼저 홍의진 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시초가에는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일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상승폭이 유지가 됐습니다. 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은 흐름 자체는 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이 좀 좋지 않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전략 자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급등하고 반대로 이제 악재가 나오면 급락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는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이 정해지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전략 자체를 짜실 때는 뭐 바닥에 사서 지금 뭐 머리에 파시거나 아니면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자체를 너무 싸게 살라고 하시는 전략보단 지금 한 무릎에 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만 해도 지금 전저점이겠죠. 이게 170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상당폭 출회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전저점을 지금 저점을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을 좀 깨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회복력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했지만 그 회복 자체가 2, 3일 안에 회복이 되고 나서 안착이 나온다라면 추세는 기존의 추세를 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1700포인트, 그 다음에 175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혹시 나온다라면은 시장은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겠다. 현재 구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추격 매수는 일단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초가에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신다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일단은 좀 보류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에 갖고 계셨던 물량, 그러니까 물려 계셨던 물량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물량을 충분히 홀딩하실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세를 전환시켜서 1900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750포인트에서 1740포인트. 그러니까 요 라인에 대해서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라인이 이제 첫 번째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1780포인트가 첫 번째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 대한 돌파가 있은 다음에 그 라인을 안착을 해야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여건이 좀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닐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닌 지금 해외발 호재라든지 악재 쪽에서 나와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780포인트 안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의 급락을 보인 이유가 개인들의 투매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매가 나온 이유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지속을 하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깨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투매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들이 뭐 장중에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투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동시효과 그러니까 장 마감 때는 물량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에서 한 1,600억 정도로 매수 물량을 줄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복귀 의사가 상당히 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매수를 한다라면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줄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1,000억 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순매도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될 때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조금 더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 그러니까 1,000억 원 미만의 매수가 나온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환율입니다. 환율 보시면은 지금 월 초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12% 정도 급등을 한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락을 보였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죠. 지금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14일, 15일, 20일까지 시장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환율의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강하지만 환율이 좋지 않았을 땐 문제는 그 나중에 생긴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강세 기조가 그러니까 환율 하락 기조가 오늘도 좀 이어지는지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급락 오늘까지도 환율의 하락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갖고 계신 주식 물량을 충분히 홀딩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된다고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물량을 굳이 던지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을 보신다라면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주식 중에 뭐 원금 정도 수준에 좀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일부 나셨던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좀 현금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장이 좀 강했을 때 그때는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확보 전략, 그 다음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물량을 좀 던지실 필요는 없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르지 않겠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까 조금, 미국 증시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떤 그 상승폭을 좀 줄였다는 부분을 좀, 무게중심을 한번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출발은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아직 그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정체되는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좀 정체되거나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본드 그리고 배드뱅크 설립으로 인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그 실질적인 액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획에 대한 실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시가 되는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그 미국 증시 막판에 좀 악재가 됐던 부분인 어떤 그리스 2차 지원에 대한 이견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 작년에 대비해서 그리스 익스포저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만큼의 어떤 고통 분담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지금 현재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외국인 수급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다면 아무래도 상승은 좀 제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그리고 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 좀 시장 방어적인 측면 어떤 시장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라기보다는 시장 방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하신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을 쫓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간에 5%, 10%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추세적인 상승을 따라갈 것인가, 못 따라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00포인트 전에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2008년 9월달, 10월달 같은 그런 시장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700포인트 전후에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 확보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선물이 5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도 어떤 전저점 부분, 그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1750포인트 부분을 회복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 그 선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선제적인 그런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어떤 코스피보다 선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5일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그리고 175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5일선 회복과 1750포인트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오늘 계속해서 시장의 체크 포인트라고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상당히 급등이 나왔지만 조금 외국인들의 그 매수 강도는 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떤 그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50억 원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360계약 정도 매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너무나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도 상승폭이라면 적어도 외국인 중에서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도 마찬가지로 5천 계약 이상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시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어떤 대외 변수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말 그대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관찰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시장이 반등할 때 조선화학, 철강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쪽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낙폭, 그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했다, 강하게 반등을 할 때 낙폭 과대수가 반등할 것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시장의 참여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쪽 부분에 대응하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화학, 철강은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리스 익스포저를 비롯된 유로존 위기,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의한 어떤 동반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떤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가서는 조금 IT, 자동차, 철강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어저께 그 1월달부터 8월달 부분이, 8월달 분에 그 자동차 판매, 수출 대수가 판매 수출과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판매 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44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고요. 금액 기준을 봤을 때는, 금액 기준을 봤을 때는 30%나 증가할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3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어떤 자동차 그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차화정 중에서 자동차는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융주가 어떤 신용경색에 대한 부분이 대외 변수에 의한 신용경색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은행주도 같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더 드린다면은 2007년을 제외하고, 그리고 차화정이 강세를 보였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크게 갈 때는 어쨌든 IT,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시장이 대세 상승기를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 세 업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화재, 하이마트, SM, ICD, 셀트리온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와 하이마트 같은 경우 기관의 외국인,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투신과 기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고 그리고 투자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ICD 같은 경우 어저께 바닥권에서 어떤 기관의 매수가, 대량의 매수가 투신 쪽에서 대량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줄기세포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정부 주자 소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홍의진 팀장님의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후성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네. 시장에서 보시면은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영업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어떠한 산업이 좀 성장을 하고 어떠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지 아실 수만 있다라면은 시장이 뭐 떨어져도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후성 같은 경우는 냉매 가스죠. 그러니까 냉매 가스에 대해서 국내 수요의 한 80%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독과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보라 인산 리튬이라는 전해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매가스 상품 가격에 대한 강세, 그 다음에 지금 매출액 증가, 그러니까 증설을 통한 매출액 증가가 앞으로 실적에 상당히 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좀 성장세가 좀 돋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주가는 현재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기관의 매수입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후성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저가가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한 차례 좀 급락을 마신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좀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그러한 국면이 좀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텐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6,700원에서 6,85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고점이겠죠. 7,500원 정도까지.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 부근인 7,500원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충분히 설정을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400원입니다. 그러니까 6,400원 같은 경우는 11선, 지금 역배열 상태인데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서는 뭐 11선이라든지 3일선 그 정도로 좀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11선이 한 6,400원 정도로 손절가로 다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그 단기 종목입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 어떤 회사냐, 먼저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고내열성 광학 필름을 압출 방식으로 생산, 코팅까지 다음 각종 기능성 필름, 광학 필름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가는 어떤 그 액정 필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가장 쉬운 예로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간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조금 삼성전자가 어떤 휘어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어저께 상당히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유발이 됐던 부분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동시효과도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조금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대응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광학필름 제조업체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어저께 조금 상당히 그 주가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를 오늘 좀 너무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를 일단 5,900원 이하로 좀 잡았습니다. 좀 급등 5%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았는데 일단 5,900원 이하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일단 6,300원 정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5일선이 있는 5,690원 정도, 어제 5,69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이 있었지만은 오늘 쪽에서 많이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면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오늘 쪽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의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